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황교안을 중심으로 우파가 뭉치는 것이 보수통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황교안이 생각하는 보수통합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수통합과 황교안이 생각하는 보수통합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황교안이 생각하는 보수통합은 황교안 밑으로 모든 우파들이 집결하는 것. 이것이 황교안이 생각하는 보수통합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황교안이라는 절대자가 있고 이 밑에 누군가가 빠글빠글 모여야지만 이 보수통합이 가능한 겁니다. 말하자면 유승민이 황교안 밑으로 들어오고 홍준표, 김무성, 오세훈, 김진태, 또 누가 있나요? 안철수, 모든 우파의 주류,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 다 황교안 밑으로 들러붙으면 그러면 황교안이 원하는 보수 대통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황교안 밑으로 붙겠습니까? 붙을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황교안 밑으로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지금 황교안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이 그리는 총선의 그림, 이게 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 황교안이 그리는 총선의 그림은 황교안을 제외한 모든 대선주자급들을 다 정계 은퇴시킨다. 그렇게 해서 온리 원이 된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선주자급으로는 나 혼자만 살아남겠다. 그렇게 해야지 대선으로 직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황교안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총선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다, 험지 출마를 한다, 막 시끄럽다가 드디어는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이 내가 험지 출마를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험지를 가자 하니까 또 안 따라오죠. 왜 안 따라오는지 아세요? 황교안이 어딜 나갈 것 같으세요? 종로로 나갈 것 같으세요? 안 나갑니다. 황교안 종로에 안 나갑니다. 왜? 지니까. 그럼 황교안이 말하는 험지는 어디냐? 지금 열심히 여의도 연구소에서 돌리고 있을 거예요. 어디를? 아슬아슬하게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을 만한 곳. 황교안이 출마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 이곳을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열심히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그 지역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일 건데 그 자리에 갈 거다. 황교안은. 그러면은 홍준표니 오세훈이니 그 외에 황교안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대선주자급들은 어디를 출마하라고 말할 거냐. 황교안은 떨어질 만한 곳. 홍준표가 가서 떨어질 곳. 오세훈이 가서 떨어질 곳.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떨어질 만한 곳.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만한 곳. 그런 곳을 추천을 할 거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공정하게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갖고 자, 우리가 정말 험지로 나가서 다 같이 정정당당하게 붙읍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정한 운동장 자체가 아니에요. 왜? 황교안이 지금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소의 그 핵심들이 다 황교안 측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황교안이 오던 길을 보건대 황교안은 본인만 살아남고 모든 대선주자급들을 다 정계 은퇴시키려고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황교안이 말하는 험지 출마 그리고 모든 중진들은 나를 따라서 같이 험지에 갑시다. 이 얘기는 나는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 험지라고 해서 출마를 할 것이고 당신들은 다 떨어져라.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정치인들이 안 따라오죠. 두고 보세요. 종로에 나가나. 황교안이 종로에 나가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 내가 종로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지금 황교안이 말하는 험지 출마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인만 살고 나머지 다 죽이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서 쓰는 거지. 진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으면은 험지 가겠다. 종로 가겠다. 당당히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체제 변환이 있어서 총선에 나갔는데 총선에서 만약에 졌다. 또 우파가 폭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무너진 보수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나가려면 뭔가 TK나 PK 지역을 하나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 보수 세력을 다시 하나씩 묶어나가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TK 지역이나 의미 있는 지역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황교안이 혹시나 실패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실패했을 때 다시 이 무너진 보수를 일으키려면 뭔가 정말 보수의 씨앗을 다시 살려서 불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는 정말 의미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해서 거기서 당선이 돼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보수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나와서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황교안을 중심으로 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논리와 근거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황교안이 잘하고 있다. 황교안이 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프레임. 황교안이 생각하는 보수 통합은 황교안 밑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집결하는 것.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죠. 안철수가 황교안 밑으로 붙을 리가 없죠. 홍준표, 오세훈, 그 내로라는 중진 끝 이런 사람들이 황교안 밑으로 붙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가능하다고 하면 무슨 논리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황교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선 주자급들이 다 정계를 은퇴를 해야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롭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개인에게 이로울지 모르겠으되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에는 전혀 이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더 이롭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논리가 따라와야 돼요. 황교안만 살아남고 모든 정치인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만에 하나 황교안이 실패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냥 망하는 게 맞는가? 대한민국도 망하고 자유한국당도 망하고 왜? 황교안을 제외한 모든 대선 주자급들은 다 망했으므로 황교안 체제로 가서 이때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지만 만약에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 무너진 보수를 어떻게 할 건가? 모든 불꽃, 모든 씨앗마저 다 짓밟아 버린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다시 불씨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도 당연히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주겠죠.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지금 황교안의 이 폭주, 본인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태양은 나 하나여만 해.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대선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수 대통합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동등한 입장에서 다 같이 모이는 게 아니야. 황교안이라는 태양이 있고 이 밑에 나머지 위성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앉는 그런 구조로 가야 돼. 왜? 내가 태양이므로.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지금 황교안을 지지하고 황교안에게 박수 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황교안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방향이 틀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황교안이 꿈꾸는 그 보수 통합은 불가능하다. 황교안 밑으로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어떤 정치인도 안철수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왜 뭐 아쉬운 게 있다고 황교안 밑으로 붙습니까? 동등하게 가야지. 그래야지 보수 대통합이 되든 뭐가 되든 되지. 정치라는 건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했던 그런 기억 때문인지 뭔가 정치판도 상하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수평적인 관계예요. 정치는. 그야말로 동지인 겁니다. 동지이자 동료인 거예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내 밑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가는 동료로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힘이 모이지 않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보수파 진영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비겁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분탕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하나도 못 막았죠. 지금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이래로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거,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 단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미 지난 10개월 동안 모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뭐 하나 성과가 없다. 이것으로 이미 황교안 체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와중에 뭐 하나 성과도 내지 못한 와중에 자기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는 이런 황교안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그만 버리시고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을 내려놔야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 보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고 너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은 우리가 모두 수평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머리 맞대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여러 가지 산재된 보수파의 문제거리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3개월 후 총선에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